오늘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민주당 지지도, 정당 지지도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50%대를 넘었습니다. 50.6이고요. 국민의힘은 30.0으로 전주 대비해서 1.4%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두 정당의 지지도 격차 20.5%포인트입니다. 이 조사는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고요.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100% 방식이었습니다.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 정당 지지도 격차가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이 원인 어디에 있다고 분석하시는지요? 아무래도 예.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더 기대감을 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새 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힘을 합치고 발을 맞춰서 개혁의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라라는 또 국민들의 의사이고 성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럴 때일수록 당연히 정당 내부에서는 또 집권 여당으로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겨야 될 것 같고 효능감 있는 그리고 이 개혁의 동력이 꺼지지 않도록 좀 흔들림 없이 차질 없이 추진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의 모습은 조금 무기력해 보이고 또 때로는 무책임해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아까 그 기자회견 모습을 보면서요. 비록 뭐 소속되어 있는 정당은 다르지만 상당히 지쳐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무로 그동안 젊은 비대위원장으로서 나름대로 고군분투하면서 본인의 의견, 뭐 국민의 개혁안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벽을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기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5대 개혁안 뭐 내용 중에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요.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탄핵에 반대했던 당론을 무효하는 것이 개혁안에 있었는데 왜 이것조차 받지 못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탄핵은 됐고 이것으로 인해 조기 대선까지 돼서 정권도 교체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탄핵을 반대했던 당론 자체를 무효하는 것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 크게 실익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사실상 받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국민의힘의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중도층에 계시는 국민들께서도 국민의힘이 과연 개혁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또는 이번 대선에 패배하고 나서 반성을 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지율 격차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질문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용태 위원장이 더불어 강조한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 정부 윤석열 정권과의 확실한 단절인데 민주당은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을 아직까지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계속 고수하실 것입니까? 급기야 친윤 내란 옹호 세력이 다시 당권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이렇다 보니 내란 숙의 윤석열이 특검을 무시하고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차기 비대위원장 송원석 원내대표가 겸임을 하기로 했고 내일 전국일을 거쳐서 비대위가 구성되는데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 체제가 가지 않을까 싶고요. 비대위원회는 박덕흠, 조은희, 김대식 의원 등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앞서 보신 그 내용 포함해서 뭐 친윤 또 영남 중심 계엄이라는 기존의 어떤 비판의 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아까 전 변호사님이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반은 공감을 합니다. 어떤 네.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냐면 참 무기력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무책임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무기력하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며칠 전에 불과 뭐 사흘 전이었나요? 그때 이제 시정연설에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제 정치라는 것은 협치다. 그리고 소통은 의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전혀 협치를 할 생각 없고 무조건 지금 정부 초기니까 우리에게 협조해라. 협조하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 적으로 간주해서 지금 이제 전면전을 하겠다라고 이제 대표가 선포를 한 것 아닙니까? 네네. 지금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관리형 비대위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곧 전당대회가
생기고 저희가 당대표가 이제 선출될 그런 시점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어떤 부분만 야당으로서 이제 목소리를 내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번에 김민석 그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의혹만 불거졌지 뭔가 해명된 그런 인사청문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인준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라든지 네. 추경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 상식적인 목소리를 내도 그때마다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친윤, 뭐 내란 프레임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프레임 안에 계속 갇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없게끔 이제 민주당에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전에 이제 저희가 TV로도 이제 화면으로도 지지율을 좀 봤습니다. 국민들께서 이제 민주당에게 지지율을 조금 더 높여 주신 것은 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그런 협치를 이제 국민도 기대를 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마치 이 부분이 그냥 본인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 독재를 해도 된다, 이런 뭔가 면죄부 아니면 이런 것을 국민께 받은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어떤 정권이든 오만한 정권은 안 됩니다. 이게 국회가 있다라는 것은 아무리 소수 이제 정당이어도 그 소수의 목소리도 존중할 때 그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예.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에게 계속 이게 사실 추경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보자 이런 목소리라든지 국회 전통에 따른 그 상임위에 대해서 재배분을 하자 이런 정당한 요구가 어떻게 무슨 내란과 상관이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묻고 싶은데요. 이런 부분의 프레임을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 정말로 국민의힘과도 정말 협치하는 그런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때 국민들의 지지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